자, 지금부터 어떤 힘 F, 이게 보존력장일 조건,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기 전에 일반적인 우리가 F가 보존력이라고 하는 거는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복습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준, 위치 에너지가 는 0인 그런 기준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지점 R 벡터 여기 위치 벡터 R 벡터 지점까지 이렇게 어떤 방법이든 이렇게 옮기는 동안 이동하는 동안 요 F가 한 일의 크기 이거랑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인 그래야지 에너지 보존이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여기 기준점 O 여기서부터 여기 R까지 얘를 이동시키는데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속력의 변화 없이 천천히 이렇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외력 바깥에서 이렇게 끌어주는데 필요한 일의 크기 그럴 때 필요한 일의 크기를 이렇게 위치 에너지라고 정의를 하면은 요 외력의 크기랑 요거 크기랑 이렇게 서로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같은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에너지가 이렇게 잘 정의되기 위해서 요 적분을 하는데 이렇게 갈 때랑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갈 때랑 값이 다르면 이 값이 이렇게 잘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이 잘 정의되기 위해서는 요 적분의 크기가 경로에 무관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고 이게 어떤 힘 F, 힘의 장이라고 하죠. 필드 요거 F에 대한 요 필드 장이 위치 에너지를 잘 정의하기 위해서는 요 적분의 크기가 경로에 무관하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그런 걸 만족하는 요 힘 F를 우리가 보존력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요 힘 F가 보존력장이 되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답은 요 컬 F가 0이라는 거를 요 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로에 무관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갔을 때 적분한 값이랑 이렇게 갔을 때 적분한 값이랑 똑같다는 의미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이렇게 간 것 중에서 하나의 방향을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이렇게 뒤집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뒤집는 거죠. 이렇게 파란색을 다시 돌아오면은 적분의 크기가 요 R 벡터에서 다시 O F D S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네 둘을 더하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적분을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이렇게 패곡선을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요 F, DS 요 적분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여기 O에서 R까지 갔다가 다시 O에서 R로 갔다가 다시 O로 이렇게 돌아오는 요거를 했을 때 우리는 패곡선을 따라서 적분을 했다라고 하고 이 적분이 0일 때 우리가 요 패곡선의 적분이 0이 될 때 우리 선적분의 크기가 경로에 무관하게 되고 근데 이게 어떤 한 특정한 패곡선을 따라서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패곡선을 따라서 적분류가 0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는 미소 면적 이렇게 조그만하게 다 잘라서 이 조그만한 거에서도 이렇게 성립을 하고 조그만한 거에서도 성립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 요 패곡선은 이런 조그만한 것들의 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를 봤을 때 여기 요거 요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폐곡선을 이렇게 적분한 거랑 이렇게 폐곡선 따라서 이렇게 적분한 거랑 둘이 더하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이쪽 위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근데 밑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기 때문에 요 두 적분의 값은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 방향이, 그러니까 둘이 더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요 바깥의 거만 결국엔 이렇게 기여를 하게 되고, 이거를 전체 요거 전체 요 폐곡선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조그맣게 다 쪼갠 거를 다 더하면은 결국엔 이렇게 바깥쪽에 대한 적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적분의 크기가 경로에 무관하다는 이야기랑 미소 면적을 둘러싸는 둘레에서 성립한다는 얘기랑 기본적으로 필요 충분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 거는 요 직각좌표계에서 요 조건을 확인을 해볼 겁니다. 직각좌표계에서 할 건데 요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면적이 이렇게 있으면은 면적이 A라는 면적이 있다고 했을 때 면적 A는 우리가 벡터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벡터로 하느냐? 어떤 면적의 요 벡터 A, 면적 벡터 A의 크기는 면적이고 면적이고 방향은 요 면이 바라보는 방향, 즉 요 면의 수직한 방향, 요거를 요 면적 벡터 A의 방향이라고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면적은 우리가 벡터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 벡터로 표시되기 때문에 방향이 x, y, z 직각좌표계에서 3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z방향, x방향, y방향 이렇게. 그래서 요 지금 할 거는 요 제일 먼저 xy 평면을 따라서 이렇게 면적을 잡았을 때, 즉 면적 벡터의 방향이 z축 방향일 때 우리가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위에서 본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은 요런 면적을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본 그림입니다. 그랬을 때 요 A, B, C, D의 순서대로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는데, 각 점마다 이렇게 요 F라는 요 힘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거를 우리가 어떤 벡터가 이렇게 XY 좌표, XYZ 좌표에마다 한 개씩 이렇게 대응되었을 때 우리가 그거를 필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건 뭐냐면 결국엔 요겁니다. 요거를 지금은 크게 그렸지만 사실 이게 가로로 dx, 세로로 dy인 조그만한 이런 미소 면적입니다. 미소 면적. 그래서 요 적분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될 건데, 요 적분 값은 요걸 풀었으면은 여기도 위에도 이렇게 적어 놨지만은 이렇게 같은 성분끼리 우리가 내적을 하지 않습니까? 내적을 하기 때문에 요 fx 이렇게 f에다가 아래 첨자를 이렇게 x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f 벡터의 x 성분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요 적분은 다시 풀었으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fx에다가 dx를 한 거 더하기 다음 성분 fy에다가 dy 더하기 fz에다가 dz, 요거를 한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이거는 폐곡선이니까 이걸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적분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A에서 B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은 X만 변합니다. Y도 안 변하고 Z도 안 변해요. 그래서 남는 거는 이거고, 그 동안에 dy와 dz는 0이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이렇게 B에서 C로 이렇게 가는 동안은 X는 안 변하죠. X 플러스 dx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Y 플러스 dy, CD도 마찬가지 X만 변하니까
fx dx, t에서 a로 다시 내려오는 동안은 y만 변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dx끼리 이렇게 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dx끼리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앞에 a, b와 cd, a, b와 요 cd 사이의 요 적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적분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거 a에서 b 가는 동안은 x가 x에서 x 플러스 dx까지 이렇게 변했죠. 그래서 x부터 x 플러스 dx까지 이렇게 변하게 된 거고, y 값은 계속 y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y 이렇게 써줬죠. 그리고 c에서 d 이렇게 되면은 적분 범위가 c에서는 x 플러스 dx였습니다. 이렇게 c에서는 x 플러스 dx였고 d에서는 x 좌표가 x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달라지는데, 아까 a에서 b 가는 동안랑 달라지는 게 여기 y 좌표가 f, 여기 y 플러스 dy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는 요 항에서 요 y가 y였는데 여기서는 y 플러스 dy라는 거. 그래서 얘네 둘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요거를 테일러 전개하는 겁니다. 테일러 전개를 하면은 여기 y 요거랑 똑같은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둘이 지워지겠죠. 왜냐하면은 a에서부터 b까지 f dx를 한 거랑 b에서부터 a까지 이렇게 적분 범위가 뒤집히는 적분은 dx, 이렇게 적분은 서로 반대의 부호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싹싹 이렇게 지워진다라는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항이 이렇게 미분 y만 변했죠. x는 안 변하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x는 안 변하고 y만 이렇게 변했을 때는 우리가 편미분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편미분. 그래서 df dy dy 하는데 미분이 그냥 d가 아니라 편미분이라는 거. 그리고 고차항은 우리가 나중에 리미트 da를 0으로 보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만 살려서 계산을 계속 하면은 나머지 항들은 고차항이니까 무시. 앞에 거는 이렇게 반대부호를 가지니까 지워지고. 그래서 요거를 순서를 다시 뒤집어 주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붙겠죠. x부터 x 플러스 dx로 다시 바꾸면. 그래서 남는 항은 이겁니다. 요거. 그런데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어떤 이야기를 한 거냐면은 이게 fx가 있다고 치죠. a부터 a 플러스 da, 여기가 x축, 여기가 f. 그랬을 때 지금 이걸 계산한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는 이 면적은 그냥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fa, 즉 요 길이에다가 이 길이 그냥 곱한 겁니다. 그래서 da,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써 있지만은 조금 미분 모양으로 복잡하게 생겼지만은 사실 별게 아니라 그냥 함수에다가 dx를 곱해준 거, dx를 곱해줬다라는 거.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요 두 개의 경우고, 지금 이제는 요 나머지 두 개, 지금 계산 안 한 거, 요 두 가지 경로에 대해서 지금 계산을 좀 하겠습니다. 초록색 잘 안 보인다. 그래서 B에서 C 가는 동안, B에서 C,
B에서 C 가는 동안은 B에서 C 가는 동안은 X가 X 플러스 DX입니다. 그래서 F에다가도 지금 저는 X 플러스 DX를 넣어줘야 되고, D에서 A로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동안은 X 값이 X입니다. 그리고 Y 값이 B에서 C 가는 동안은 Y에서 플러스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가는데, 여기 D에서 A로 갈 때는 Y 플러스 DY에서부터 D가 Y 플러스 DY에 있죠. Y 플러스 DY에 있고, A는 Y, A는 Y니까. 그래서 계산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요거를 아까 요런 것처럼 테일러 전개하면은 이번에는 X가 더해졌으니까 편미분이 X로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랑 이거는 이렇게 반대부호를 가지게 되니까 지워지게 되고, 그래서 남는 거는 요게 남고,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요 선적분은 이 친구랑 이 친구의 합으로 쓸 수 있겠고, dx, dy가 공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적분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적을 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요걸 구하고 싶은 건요. 선적분의 크기가 경로에 무관할 조건. 그러니까 이게 는 0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 얘기는 즉슨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친구가 0이 되는 요 힘 F, 요 힘 F가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Z축에 대해서 했는데, 같은 방법으로 X랑 Y 방향에 대해서 하면 되는데, 달라지는 거 한 개도 없고, X를 Y, Y를 Z, Z를 이렇게 X로 바꿔줘서 이 얘기를 똑같이 하면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X축 방향 면적, 요 X축 여기 있죠? 면적 벡터가 X축이 되게 하는 요 면적, 미소 면적, dy, dz라는 미소 면적에 대해서 똑같이 반복을 하면, 이런 아까 거랑 x를 y로 바꾸고 y를 z로 바꾸고, 여기 y를 z로 바꾸고 x를 y로 바꾸는 그것밖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x 방향과 y 방향에 대해 면적에 대해서도 똑같은 걸 반복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모든 종류의 미소 면적에 대해서 요 적분의 값이 0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생긴 세 가지의 조건을 우리가 만족을 해줘야 되고, 그 역도 당연히 성립하겠죠. 이게 0이 되면 이게 되고, 이게 되면 이게 되고, 그런 일들이 나고, 이게 보존력, 힘 F가 보존력장이 될 조건이다라고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게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튀어나온 값이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아는 사람은 알고 있겠지만은 요 컬 연산자 F라는 요 장에다가 컬이라는 미분을 취해주면 그 성분이 지금 얘네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 연산자를 좀 정의를 한 다음에 이거를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 연산자가 뭐냐? 아까 보면은 요거를 미소 면적의 둘레에 대해서 계산을 했더니 뭐 어떻게 나왔냐면은 dy dz, dz dx, dx dy 이런 식으로 면적의 크기랑 이렇게 비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가 DA 곱하기 G인 벡터 G를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왜냐면 요게 스칼라니까 요 DA는 벡터니까 둘을 연관시켜 주려면 스칼라 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G를 우리가 컬 F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컬이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그래서 컬 F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적어놨지만 조금 수학적인 모양으로 다시 쓰게 되면은 이렇게 리미트 사용해서 DA가 0으로 갔을 때 요거의 비율 그거로 이렇게 컬 F에 대한 컬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컬 연산자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이거나 이거나 같은 이야기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요 스토크스 정리라고 하는 그런 정리입니다. 스토크스 정리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어떤 면적 S의 둘레 C에 대해서 벡터장 F를 선적분 이렇게 dr 이렇게 r 이렇게 dr 이렇게 S를 따라서 이렇게 dr 벡터로 이렇게 쭉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그 적분의 크기는 다른 게 아니라 요 면적 안에서 이렇게 정의된 요 컬을 쭉 면적으로 이렇게 적분을 한 거랑 똑같다라는 그런 정리입니다. 보면 알겠지만은 내가 컬을 이렇게 정의를 해줬잖아요. 이렇게 썼다라는 거는 당연히 스토크스 정리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S를 이렇게 잘게 미소로 쪼개줄 수 있을 겁니다. 미소로 쪼갠 다음에 그 미소들의 합, 조그만 미소 둘레들의 합을 한 거랑 이거랑 이런 이유로 이렇게 이쪽에서 상쇄되기 때문에 공통된 변에서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컬을 이렇게 정의하면 스토크스 정리는 증명이고 뭐고 할 거 없이 그냥 자명하게 이렇게 성립하는 그런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건 어떻게 구하느냐? 이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요 XYZ 직각좌표계에서는 얘네들이 다 컬 F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위에서 요 보존력일 조건에 대해서 구했지만 사실 이거는 뭘 구한 거랑 같은 거냐면은 컬 F를 구한 거랑 똑같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요 과정 자체가. 그래서 이게 컬 F의 X 성분. 이게 Z 성분이죠. Z축 먼저 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X 성분, 이게 Y 성분. 이렇게 되는 거. 요거에. 요 컬 F라는 친구에.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직각좌표계에서 해봤으니까 또 이게 컬 값이 어려운 거는 또 이렇게 구면좌표계 이런 데서 어려운 거거든요. 이렇게 구면좌표계에서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직각좌표계에서도 모양도 충분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답만 보여주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답이 구면좌표계에서 좀 복잡하게 생겼죠. 뭔가 외우기 힘들게 생겼는데 하여튼 이렇게 구면좌표계에서의 값이 이렇게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설명을 이제 필요로 할 것 같아서 구면좌표계에서 컬 연산자 계산 방법을 또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컬 연산자를 이렇게 계산을 해봅시다. 보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결국에 요 스토크스 정리 사용해서 요 컬을 구할 거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dr, da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면 좌표계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 그렸지만 여기가 Z축,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었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세타, 구면 좌표계는 우리가 R, 세타, 파이 이렇게 반지름 하나, 각도 두 개, 이렇게 세 개의 좌표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요 R은 뻔하죠? 원점부터 거리고, 세타는 이렇게 Z축으로부터 내려온 이렇게 Z축과 떨어진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는 거고, 요 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요 Z랑 요 세타가 포함된 요 평면 있지 않습니까? 이 평면이랑 Z랑 X축을 포함하는 요 평면, 이 평면 사이에 각도가 있을 겁니다. 이걸 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구면좌표계에서의 R, 세타, 파이의 점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그려보면은 Z축에서 이렇게 내려온 각도 세타, 그리고 요 DR 요걸 계산하려면 R이 조금 DR만큼 변하고 세타가 D 세타만큼 변하고 파이가 이렇게 D 파이만큼 이렇게 변한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R과 세타랑 파이를 조금씩 변화시켜 봤습니다. R을 조금 변화시키면 반지름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늘어나겠죠. 그리고 세타를 증가시키면 Z축에서 이렇게 더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그거를 세타를 지금 다 파란색으로 그려놨는데 파란색으로 이렇게 될 거고, 파이가 바뀌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아까 Z축에 이렇게 있을 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아까 세타는 Z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이가 변하는 거는 Z축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했을 때 이렇게 넘겼을 때 엄지손가락을 둘러싸면 이렇게 손가락 방향으로, 믿기지 않겠지만 손가락입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를 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가 조금 변하면 이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보라색으로 표시한 요만큼이 이게 파이만큼의 변화랍니다. 그래서 dr, r 세타가 파이가 변했을 때 요게 이렇게 요 대각선, 요 직육면체 비슷하게 생긴 이 친구의 맞모금이라 그러죠. 이렇게 큰 대각선, 요거를 잇는 벡터가 우리가 dr 벡터가 될 건데, 반지름 방향으로 당연히 dr만큼 이렇게 변할 겁니다. 그리고 세타만큼 변했을 때 세타의 길이, 이 길이는 r d 세타. 당연하죠, 이거는. 그리고 파이 방향 변했을 때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파이, 여기가 이렇게 파이죠. 여기가 이렇게 파이죠. 이렇게 파이인데, 요 파이 방향, 요 반지름은 요 r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거. r 사인 세타. 그렇기 때문에 그거 반지름이 r 사인 세타에다가 요 사이각도 d 파이를 이렇게 곱해줘야 요 r 사인 세타 d 파이라는 파이 방향의 길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dr의 크기를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봤고, 우리가 dr만 알면 되는 게 아니죠. da를 알아야 돼요. da는 딴 게 아니라 얘네들끼리 곱하면 돼. dar
R이라고 하는 거는 요 R축, 요 R축을 엄지손가락으로 해서 포함하는 요 면적, 요 면적, 요 면적을 우리가 DAR, R방향 성분이라고 우리가 하게 되는 거고,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R이 아닌 나머지 두 개의 길이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AR의 크기는 위에서 구한 것들을 곱하면 R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 라 그러고, 여기서 눈치채실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요 R제곱 떼고 요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부르는 말이 있어요. 입체각이라고 부르는 건데, 입체각이라고 해가지고 반지름 제곱분의 DA R, 이게 뭐냐면 원점에서 어떤 면적을 보는데 반지름이 멀어지면 당연히 면적이 R 제곱에 비례해서 멀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율, 요거를 입체각이라고 해서 R 제곱분의 DAR, 그래서 보통 오메가, 대문자 오메가를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소문자 오메가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입체각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솔리드 앵글, 솔리드 앵글, 솔리드 앵글이라고 하죠. 뭐랑 그냥 각도는 우리가 그냥 L은 R 세타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 똑같이 입체 버전으로 정의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DAR의 크기를 이렇게 구했고, D 세타나 D 파이 같은 경우에도 여기 세타가 수직, 세타의 방향을 가지는 작은 면적, 이게 D 세타, DA 세타고, 그래서 그거는 나머지 두 개의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요거의 면적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여기 나머지 하나 있는 DA 파이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복잡한 게 아니라 구면적 표계에서 DR이랑 DA를 구했습니다. 요거 세 개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DA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걸 구한 게 아니라 DI과 DA를 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컬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면적분의 선적분으로 정했어요. 면적분의 선적분. 그거의 i번째 성분은 면적을 i번째를 가리키는 면적 DA로 하고, 그거를 포함하는 요거 경로, 이렇게 조그만한 미소가 빠졌는데, 미소 경로, DA를 만드는 둘레에 따라가는 미소 경로를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계산할 겁니다. 뭐에서 계산할 거냐면은 먼저 만만한 R 방향 먼저. 그렇다면은 요 R 방향 DAR, R을 포함하는 요 면적, 요 면적, 요 면적, 요 면적. 사실 요 밑에 있는 요걸 그리는 거, 요 면적을 따라가는 건데 안 보이니까. 어쨌든 요 까만색으로 표시한 요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할 겁니다. 그림을 다시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그림을 다시 그렸는데, 이거 뭘 그린 거냐면은 여기 Z축이에요. Z축. Z축에서 세타는 이렇게 내려오는 각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파이가 달라지면 Z축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각도라고 했죠. 그래서 이 방향이 세타축 방향이고 이 방향이 파이축 방향이에요. 지금 이걸 그린 겁니다. 이거. 그걸 이렇게 그린 겁니다. 여기에서 요거를 뭐 돌렸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요 세타가 D세타, 파이가 D파이만큼 변한 요 미소 사각형에 대해서 요 선적분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요 커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요 경로는 우리가 이렇게 네 조각으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할 건데, 아까 했던 거 마찬가지로 1번이랑 3번이랑 우리가 계산을 하고 2번이랑 4번이랑 계산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겠죠. 어쨌든 1번 적분만 지금 일단은 생각을 합시다. 1번 적분은 뭐야? 세타만 D세타 변하고 파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파이를 유지. 그렇기 때문에 파이는 유지하고 이렇게 이쪽 길이가 지금 이건 겁니다. 이거 세타가 세타 축이니까 세타 축에서 길이는 R D세타, D세타가 아니라 R D세타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요거 이거. 그리고 여기 2번 경로 여기 2번 경로에 대해서 보면은 좀 많으니까 지우고 다시 여기 2번 경로에 대해서 보면은 세타는 세타 플러스 D세타로 고정, 세타 플러스 D세타로 고정. 그리고 여기 파이가 이렇게 변한 거죠. 그래서 파이가 변했기 때문에 파이 방향 길이 파이가 이렇게 변했겠지. 이렇게 변한 겁니다. 사실 이쪽이 아니라 아이고 이쪽으로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세타가 세타 플러스 D세타고 거기서 파이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테스트고 파이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 다음 경로 3번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파이는 고정, 파이 플러스 D 파이로 파이는 고정. 그리고 세타만 D세타만큼 변하는 건데 그 길이가 지금 DR RD세타 길이가 RD세타인데 지금은 경로의 방향이 세타가 늘어나는 방향이 아니라 보면은 세타가 줄어드는 방향. 세타가 세타 플러스 D세타였다가 세타로 줄어들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변화량이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야 된다라는 거. 마지막 남은 거 하나죠? 4번은 하나 남았지? 4번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세타가 고정이죠. 세타가 고정이고 파이가 방금 전 3번 했던 것처럼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세타는 세타로 고정. 그리고 파이가 변했어. 이렇게 d파이만큼. 아직 한 스텝이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길이. 이 길이들에 얘네들 대입할 거예요. 얘네. 이거랑 이걸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dr 세타랑 dr 파이. 이렇게 이거는 rd 세타입니다. dr 파이는 여기서 잘 봐야 돼. 여기 보면은 여기 얘 지금 2번 경로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2번 경로에서 보면은 항상 세타가 세타 플러스 d 세타. 항상 경로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r 사인 세타 d 파이잖아요. 근데 이 세타가 세타가 아니라 세타 플러스 d 세타. 세타 플러스 d 세타. 이거 세타 플러스 d 세타 안 하면은 계산은 틀리는 수가 있어. 그래서 세타 플러스 d 세타를 조심해야 된다. 가장 좋은 실수하는데 실수 주의.
실수 주의.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한다. 그래서 여기 dr 파일을 이렇게 r sin 세타 d 세타로 바꾸는데 세타가 항상 세타 플러스 d 세타였다는 거. 그래서 여기 세타 d 세타를 이렇게 대입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요 다음 거 3번. 3번의 경우에는 파이가 파이 플러스 d 파이요. 파이 플러스 d 파이. 근데 뭐야? dr 세타에 파이가 없죠? 보면 파이가 없어. 파이가. 그래서 뭐 파이 플러스 d 파이를 넣거나 그냥 파이를 넣거나 어쨌든 안 보여. 그냥 그래서 r d 세타를 쓰면 돼. 그리고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세타가 그냥 세타죠. 그래서 d 세타 넣을 필요 없이 그냥 r sin 세타 d 파이 위에서 구한 요거를 그대로 대입해주면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은 이게 d 세타 들어간 친구들 이거랑 이거 묶을 거야. RD 세타로 묶을 거야. RD 세타. 근데 마이너스 RD 세타로 묶을 거야. 이걸 플러스로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d파이 들어간 친구들. 아까 파이는 보라색으로 했으니까 보라색. 이 d파이 들어간 친구들을 이렇게 묶을 거야. 이렇게. RD파이까지 묶이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는 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 d 세타고 하나는 사인 세타니까 이렇게 다른 친구가 이렇게 되니까 그냥 안 묶여지겠죠? 여기 d 세타 쪽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아까 했던 것대로처럼 테일러 전개가 되는 거거든. f 세타에 뭐야? 세타, 콤마, 파이 플러스 d 파이 이거를 한 거는 f 세타에 세타, 콤마, 파이 더하기 파이만 변했으니까 파이에 대한 편미분 그렇죠? 그 원래 함수는 f 세타 이거에다가 변한 정도 d 파이 그리고 나머지는 d 파이의 제곱 오더니까 무시 왜냐하면은 나눠줄 테니까 리미트 보낼 테니까 그리고 이거는 앞에 거랑 이렇게 지워지니까 그래서 남는 첫 번째 항이 이게 된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항이 df, dphi, dphi 이렇게 편미분을 사용해서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 여기서도 또 아까 실수했던 것처럼 눈 크게 뜨고 잘 봐야 되는데 봐요 여기 f5 sin 세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함수가 f가 아니라 f5 곱하기 sin 세타 이 함수가 세타 플러스 d 세타에서 세타까지 이렇게 변한 거 그래서 편미분을 쓸 때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 f5 sin 세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으리라 믿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대괄호 안 값들이 이렇게 변화를 한 겁니다. 계산을 해놓고 보니까 뭐가 묶이냐면은 d세타 d파이, d세타 d파이, 뭐 r까지 있네. r까지 이렇게 한 번에 묶인단 말이에요. 묶어놓고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고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은 선적분을 계산한 거. 선적분을 계산한 거. 우리가 컬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선적분의 값을 면적으로 나눠줘야지 그죠? 면적 어디 있어? 면적 그래서 이 선적분의 값은 컬 곱하기 면적이란 말이에요 컬 곱하기 면적
그래서 컬 곱하기 면적. 지금 요 구한 거 이거를 이거로 나눠주면 돼. 이걸로 r sin 세타 d 세타 d5. 이게 나눠준 결과물이야. 이게 나눠준 결과. 그래서 요 f의 컬의 r 방향 성분. 컬은 벡터죠. 벡터에다 벡터를 곱한 모양이니까. 어쨌든 벡터는 아니지만. 그래서 요 벡터의 r번째 성분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성분도 구해야겠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아까는 뭐야? 요 밑에 면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을 했다면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세타에 대해서 구하고자 했으니까 dA 세타 요 면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린 겁니다. 이렇게 다시 그린 거. 똑같은 방법으로 1번, 2번, 3번, 4번 정도 나눠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면 되는데 어려운 건 없는데 아까 것처럼 실수할 건덕지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R이 변하기 때문에 여기 요거 계산할 때 R 플러스 DR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 그거 한 군데 하나 조심하면서 계산을 잘 하면 구할 수가 어렵지 않게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음 충분히 할 수 있음 천천히 할 수가 있음 충분히 할 수 있음 이거 동영상 보면서 정지해 놓고 계속해 한번 쭉 옆에다 종이 펴놓고 해보는 거를 좀 권합니다. 답이 이렇게 나와야 돼. 파이도 마찬가지. 파이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 플러스 DR 나온다는 거 조심하면서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파이 방향 성분은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영상 정지해놓고 쭉 해봐. 나랑 똑같이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경로 나눠서 이렇게 선적분을 이렇게 분리해 놓고 이게 아까 구했던 요 DR이랑 DA 이렇게 딱 옆에다가 큰 지목하게 써놓고 계산을 하는 거야. 계산 쭉 해. 쭉 하면 파이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네들을 다 종합한 게 이렇게 극좌표에서의 컬이 되는데 이거 보면은 좀 외울 수 없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책 보고 하는 거예요. 책 뒤에 보면은 이런 거 적혀 있어. 그래서 원래는 책 보고 하는 거고 뭐 시험을 봐야 된다. 내지는 뭐 이걸 유도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 같이 했던 거 이런 거 이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유도는 이렇게 하는 거. 괜히 이거 유도할 때 우리가 무슨 그 XYZ 좌표계에서 컬을 구해놓은 거에다가 체인룰을 사용해가지고 변화시키고 또 X 햇이랑 Y 햇을 R 세타 파이 햇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걸 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스토크스 이퀘이션, 스토크스 정리 이거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요거를 유도할 수가 있어.
이렇게 XY 좌표에서 좌표 변환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요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스토커스 방정식을 사용해서 유도하는 게 쉬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거를 알려주면서 이렇게 극좌표에서 컬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으로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